제일 많이 또 검색해 보실 것 같기도 네네. 하고 또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 부위에 그죠? 그 포인트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네. 로다마니원 노원점 이승엽 원장입니다. 로다마니언 천안점 팽광일 원장입니다. 내 흉터가 있는 부위는 치료가 잘 되는 부위일지 어떻게 좋아지는지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. 이런 부분을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제일 처음으로 이제 살펴볼 부위는 아무래도 가장 많이 내원하시는 양볼일 것 같아요. 양볼에 있는 여드름 흉터는 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? 일단은 볼 같은 경우는 대체로 그래도 좀 치료가 잘 되는 편이다.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네네.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정면이나 측면, 팔자주름 근처에 입가 근처 뭐 이렇게 정도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, 특히 볼 중에서 좀 난이도가 좀 있다라고 싶은 부분이 좀 팔자주름 근처에 송곳형 흉터, 모공형 흉터 이런 것들이 난이도가 있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이 들거든요. 팔자주름 근처들은 확실히 흉터들이 좀 대체로 좀 깊게 남아서 치료에 대한 반응도 살짝 늦은 편이기도 하고요. 앞볼 쪽에는 조금 더 이제 송곳형들이 좀 많고, 볼 뒤쪽으로는 경계가 좀 선명한 흉터들, 박스형이라든가 라운딩이 많다 보니까 환자분들이랑 이제 처음에 치료 전에 상담을 할 때도 항상 조금 더 변화가 좀 뒤쪽부터 시작해서 앞쪽으로 간다는 얘기도 많이 드리기도 있습니다. 그 포인트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. 이제 볼이어도 피부가 다 똑같지 않거든요. 정면은 확실히 우리가 나비존이라고 해서 피지 분비도 많고 모공도 좀 많은 편이기 때문에 흉터 모양들이 대체로 송곳형이나 모공형 이렇게 좀 날카롭고 좁고 깊은 형태가 많이 생기고, 이쪽을 기준으로 해서 바깥으로 갈수록 그런 모공이나 이런 게 좀 적고 오히려 더 흉터가 크기가 크고 박스형도 좀 크게 생기고 이런 경우들이 좀 많기 때문에 바깥쪽에 큰 경우가 시술을 했을 때 변화가 오히려 더 잘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. 또 피지 분비가 많으신 분들은 재생이 좀 더디거나 느린 경우들도 좀 있죠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, 같은 볼이어도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팔자 주변들 같은 경우에는 먹거나 말하거나 하면서 움직임이 항상 많은 부위이기 때문에 재생에 또 방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아마 좀 치료를 또 받으실 때 좀 더디다고 또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이렇게 치료가 좀 더딜 수 있는 부위들은 저희가 어떤 식으로 좀 극복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지 분비가 많고 모공이 발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모공이 좀 줄어들고 좋아져야 흉터랑 겹쳐 있을 때 그런 경계라든가 이런 게 좀 작아지면서 좋아지는 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, 모공이 계속 유지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더디게 나타나거든요. 그래서 피지 분비가 좀 줄어들 수 있게끔, 모공의 피지가 좀 덜 찰 수 있게끔 여드름 치료할 때 사용하는 크림이라든가 정말 피지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피지 억제제 같은 거를 권유를 해드리는 경우도 정말 가끔 있어요. 네. 그리고 또 이제 팔자 부분이나 움직임이 좀 많은 부분들,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자꾸 접히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재생 밴드 같은 거를 도움이 될 수 있고, 저희가 약침 치료, 피부 재생에 좀 더 도움이 되고 회복이 좀 잘 될 수 있는 그런 약침 같은 경우도 같이 이제 시술을 해서 치료 효과를 좀 더 높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또 저희가 이제 약간 세트처럼 오시기는 해요. 이렇게 볼, 맞아요. 관자 이렇게 좀 많이 오시는데 관자는 사실 치료가 좀 잘 되는 부위죠, 그죠? 이쪽 같은 경우 주로 이제 제일 많은 유형이 아마 박스형 모양이 제일 많지 않나 싶어요. 박스형 같은 경우 살이 어느 정도 좀 차면서 경계가 좀 부드러워지기 시작을 하면 변화를 좀 많이 느낄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환자분들이 이제 만족도가 좀 많이 생기시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. 대체로 이제 좀 치료가 잘 되는 부위기는 하지만 이렇게 눈꼬리 쪽이라든가 눈썹 아래쪽에 좀 깊은 또 흉터들이 생기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조금 느릴 수 있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으로 또 많이 오시는 부위가 이마나 미간 같은 경우도 진짜 많이 오시죠. 맞아요. 네, 이렇게. 얼굴 정면에서 잘 보이는 부위이기도 하고, 다들 이제 머리를 좀 확 오픈하고 싶어하는 희망을 가지고 또 내원을 해주시는데요. 우리 이마라든가 미간 또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미간에 좀 가까워지고 눈썹 사이 쪽으로 갈수록 피부가 좀 많이 두껍기 때문에 흉터도 좀 깊게 생기는 경향들이 있거든요. 미간 쪽에 가까울수록 난이도는 있지만 가운데 쪽은 그래도 좀 더 괜찮은 편이다.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. 또 한 가지 살펴볼 점이 있다면은, 우리 미간은 아무래도 찡그릴 때 이렇게 좀 미간 주름이 또 생기고, 또 이마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가로 주름이 좀 있습니다. 근데 흉터는 항상 이런 주름을 더 심하게 만들기도 하고 없던 주름이 생기기도 해서
만약에 흉터가 주름이랑 조금 이어져 있는 경우들은 확실히 조금 까다로운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보톡스를 병행하는 경우에 주름이 좀 덜 하기 때문에 시술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또 설명드리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보톡스를 권해드렸던 분들이 몇 명 계시는데 미간 쪽에 표정 지을 때 특히 많이 움직이셔서 그 주름으로 인해서 흉터가 재생되는 게 방해가 되거나 오히려 더 심해지거나 하는 걸 좀 예방하는 차원에서 가끔 권해드리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. 네. 자, 그 다음으로는 살펴볼 부위가 턱 한번 네네. 얘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요 가운데 중앙 턱 그리고 이 옆쪽으로 이제 턱 라인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. 아무래도 여기 중앙 턱 있는 부위도 확실히 움직임이 많아요. 그런 것들 때문에 재생이 또 느린 부분이 있고 또 간혹 가다가 봤을 때는 튀어나온 흉터들도 간혹 가다가 같이 또 내원해 주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페인 부분은 당연히 새살침으로 또 채워주고 튀어나와 있는 부분들은 결정리랑 시술을 통해서 좀 더 매끄럽게 다듬어 주는 걸 좀 같이 들어가고 있고요. 이쪽은 좀 어떤가요? 일단은 제가 봤을 때 턱이 확실히 이 가운데 쪽이랑 이 측면은 좀 다른 것 같아요. 가운데는 우리가 만져봐도 굉장히 피부가 좀 두껍잖아요. 그래서 이쪽은 좀 날카롭고 깊게 많이 생기기 때문에 최대한 그 깊이를 잘 올려주는 치료가 좀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. 측면 같은 경우는 딱딱하게 큰 염증이 생기는 환자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. 여드름 양상이. 나중에 흉터가 되면 여기가 굉장히 그냥 울퉁불퉁하면서 울렁울렁거리는 느낌, 그런 롤링성 흉터, 라운드형 흉터들이 좀 많이 오시기 때문에 조명을 잘 비춰가면서 꺼져 있는 부분을 잘 찾아서 그 부분에 살을 좀 잘 채워줘서 전체적으로 좀 레벨을 맞춰주면 환자분들이 고민하시는 그런 울렁거리는 느낌들, 이런 것들이 좀 더 개선이 될 수 있지 않나 싶고요. 턱 같은 경우는 확실히 뭐 볼이나 관자보다는 신경 쓸 부분들이 더 많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난이도는 있지 않나 싶기는 해요. 자,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인중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좀 피부층이 좀 얇고 입 주변이다 보니까 움직임도 확실히 많아서 좀 더딘 것 같습니다. 흉터 모양 같은 경우도 콕콕콕콕 네, 찍힌 찍힌, 흉터들이 좀 네. 많아서 확실히 저는 이런 흉터들이 좀 까다롭더라고요. 좁고 깊게 약간 갈라지듯이 뭐 별 모양처럼이라고 해야 되나? 맞습니다. 네. 뭔가 그런 식으로 세로로 이렇게 긴 흉터도 긴 있고, 것도 있고 네. 사방으로 이렇게 갈라진 네. 느낌의 그런 경우에는 이제 바닥층이 좀 많이 깊기 때문에 바닥층을 좀 최대한 잘 끌어올려서 그 아래쪽을 좀 자극을 해주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, 원래는 난이도가 좀 있는 편이긴 하지만 피지 분비가 많은 부분은 좀 아니기 때문에 꾸준히 한다면은 좀 잘 올라오는 편인 것 같기도 해요. 충분한 횟수가 들어가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렇죠? 확실히 횟수가 좀 많이 필요하긴 맞아요. 하고요. 네. 그다음에 인중이 좀 되게 예민한 부위거든요. 아파요. 진짜 아파요. 그죠? 여기는 좀 마취를 해도 아프기는 해요. 그런 부분들이 좀 고려 대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마지막 부위죠, 그죠? 어떻게 보면 환자분들께서 좀 제일 많이 또 검색해 보실 것 같기도 네네. 하고 또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 부위예요, 그죠? 자, 한번 코 얘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코 같은 경우는 어려워요, 그죠? 그러니까 어렵다는 얘기를 시작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더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또 보수적으로 또 들어가는 부위고요. 재생도 느린 편이고 또 피부 장력도 있다 보니까 시술을 들어갈 때도 좀 섬세하게 많이 또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떤 식으로 좀 접근을 해보면 좋을까요, 시술할 때? 피지 분비가 많고 하다 보니까 조심히 좀 들어가야 되거든요. 모공이 좀 이어지면서 이렇게 길게 생긴 모양들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네네. 많이 있어요.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최대한 그 모공 사이를 채워주는 게 중요하거든요. 이게 모공이 완전히 없어지면 좋지만 그러기는 힘들잖아요. 그럴 수는 없죠, 그죠? 그래서 모공 사이에 그런 살을 좀 최대한 채워서 길게 보이는 흉터들이 따로따로 모공처럼 보이게, 최대한 일반적인 모공처럼 보이게 하는 게 좀 목적이지 않나 좀 싶고요. 저도 사실 이제 환자분이 오셨을 때 코에 딱 이렇게 선명한 흉터가 오면은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데, 좁고 깊은 흉터거나 혹은 이게 모공이 좀 이어진 흉터들은 확실히 좀 까다로운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는 피지가 줄여주는 크림을 또 사용해서 미리 좀 피지 분비를 조절하기도 하고, 재생약침 사용해서 우리가 좀 재생력을 좀 올려주는 경우도 확실히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코 같은 경우는 좀 더 이제 가늘고 좀 더 섬세한 맞아요. 그런 침을 이용을 해서 자극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. 환자분들이 항상 내원하셨을 때 세게 해달라는 얘기를 가끔 네, 하시는데, 맞아요. 제가 항상 코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항상 드려요. 섬세하게 조심해서 항상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.
사람마다 또 코가 피부가 또 다 다르시더라고요. 네. 어떤 분들은 조금 말랑말랑한 느낌의 코가 피부도 있고 어떤 단단한, 분들은 좀 맞아요. 단단한 맞아요. 분들도 있었는데 대체적으로는 좀 부드러운 편이 조금 더 시술했을 때 결과가 좀 좋았던 것 같고 가끔 이제 성형 수술 하셔가지고 피부가 땡땡한 느낌의 환자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확실히 살이 밀고 올라와야 되는데 너무 당겨져 있다 보니까 조금 더딘 경우도 있지 않았나 싶어요. 마지막까지 이제 까다로운 부인 코까지 한번 확인을 좀 해봤고요. 여드름 흉터라고 하는 게 사실 흉터의 모양이라든가 깊이, 경계의 단단함, 또 염증이 있는지 여드름이 있는지 또 여러 가지 이제 요인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내 피부가 얼마나 좋아질지는 저희 로다마니원 원장님들과 한번 상세하게 한번 상담을 또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로다마니원 노원점 이승엽 원장이었습니다. 로다마니원 천안점 팽강일 원장이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